우리나라 정부 지원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부가 발전차액 제도라든가 RPS 제도라든가 충분한 지원을 해줘서 이 사업 스타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기술상으로 전 세계를 리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업이 지금 비즈니스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서 우호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미국의 에너지 업체 크리에이츠라는 회사가 부도나니까 두산중공업이 두산에서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에너지는 지금 충분한 발전차액, RPS,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아까 우리 정 부장님 소개하신 RHO라든가 공공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규모 전력 수요가들한테 의무화라든가 상당한 파워풀한 전 세계에서 최고 파워풀한 에너지 정책이 있죠. 이 기회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런 정부 정책을 가지고 저희 포스코에서 에너지 사업을 한 7년 정도, 8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 우리나라 여건이 맞더라. 우리가 잘할 수 있겠더라. 그 다음에 오늘 이 제목이 지금 대한민국 신성장 농nghiệp 미래를 이끈다인데요. 하나의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더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런 처음에 스타트하는 거에서 거기에 맞는 정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좀 맞춤형으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발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동안 저는 국회에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지원을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에 정책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술을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지금부터 저하고 현대자동차는 이제 산업을 비즈니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이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이게 주공아파트, 상계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거고요. 2.5MW라는 건데 3,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하고 1,000가구가 쓸 수 있는 열이 나옵니다. 여기 어디냐면 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주택가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점은 뭐니 해도 도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다 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에너지 쪽의 환경을 보시면요, 원전 사고 나고 우리나라도 한번 블랙아웃이 한번 됐었죠. 그 다음에 최근까지도 지금 밀양 송전탑. 그래서 앞으로 발전소 짓기도 힘들고 송전 서로 놓기도 힘든 상황 아니냐. 이럴 때 그러면 연료전지라는 대안이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소형 발전소 위주로 또 분산 발전을 우리 산업부에서도 15%까지 지금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산 발전이 뭐냐? 말로는 분산 발전 하는데 분산 발전 실체가 뭐냐? 저희 연료전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림에도 나왔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출범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발안산업단지에 한수원에서 투자하셔가지고 RPS 제도를 위해서 60메가짜리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요게 그 그림인데요. 요게 지금 60메가인데 부지 면적이 6,200평이 넘습니다. 6,000평 부지에 경기도 화성의 인구가 52만 명인데 화성 인구의 3분의 1이 쓸 수 있는 전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분산전원 아니겠느냐. 제가 전기용본에다가 분산전원의 정의가 뭐냐 했더니 개통에 물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전기가 필요한 곳에 직접 전기 생산하고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겠느냐. 특히 아까 서울 노원의 도심 한복판에 화성에 이 도심에 들어가려면 아까 한별 박사가 얘기하시는 연료전지의 장점 삭스낙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소음도 터빈 안 돌리니까 소음도 없고 그 다음에 개통 송전탑이 필요 없고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이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 뒤에 몇 가지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한 점만 좀 신경 쓰시면 뒤에 용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를 셀이라고 합니다. 요 셀을 쌓아서 스택을 만듭니다.
요 스택을 갖다가 400장을 쌌습니다. 요 셀 안에 전기가 1kg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400kg 정도 되고, 요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이렇게 4개를. 그래서 요 스택을 갖다가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박스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 다음에 BOP라는 게 주변기기입니다. 주변기기하고 더해져가지고 열리는지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요 지금 포항에 있는 공장에서 요 셀을 빼놓고는 전부 다 저희가 포스코에서 만들고 있고요. 요 셀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저희 에너지가 100% 저희들이 만듭니다. 아마 신지선 최초로 100% 우리가 만드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또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앞에서 말씀하신 건 다음 주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에너지가 아까도 나왔고요. 전기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낙수라든가 싹스라든가 하는 것이 다른 발전 수단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요. 그 다음에 CO2는 효율만큼 좀 낮고, 그 다음에 소음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재생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기후 조건하고 무관하게 에너지가 돌아갑니다. 특히 전기뿐만 아니라 냉난방, 온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냉난방, 온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보일러 대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풍력이 지금 아까도 정책적으로 좀 상당히 환경하고 충돌한다 그랬는데, 저희 열린지는 서울 한복판, 무슨 서울의 상암 공원 이런 식으로 입지 선정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민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고요. 다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이 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화석연료 LNG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는데요. 과연 이게 미움을 받아야 될 건지, 그럼 열에너지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게 태양광 풍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원자력이라든가 석탄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고, 설치 면적 보시면요,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나라에서 똑같은 킬로와트당, 메가와트당 열에너지가 250이라는 부지가 필요한데 태양광은 풍력은 2만입니다. 40대, 80대인데 이용률까지 감안하면은 이게 아마 200배, 아마 300배 정도 아마 부지가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열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앞장에서는 신재생하고 비교했고요. 그럼 기존 발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기존 가스터빈 발전이 에디슨이 그 지혜를 만들었으니까 한 100년 이상 됐다고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개발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수요자들한테 47%의 전기 효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전이 복합 발전에서 55%인데 우리도 복합 발전까지 나중에 가면은 아마 70%까지, 이론적으로 80%까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스 엔진, 가스 터빈들이 한 35% 효율인데요. 지금 단독 발전으로 비상 발전기라든가 선박 엔진 같은 것이 쓰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도 열린들을 대체하면 47%로 올라가는 그런 발전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LNG, 수소뿐만 아니라 바이오가스, 부생가스, 석탄가스 등을 쓸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열에너지 공장은 지금 메리지 가스를 가지고 지금 섞어서 쓰고 있고요. 삼척에는 BOG 가스 가지고 지금 열에너지를 돌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연료를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열에너지가 현재는 발전용으로 시작합니다만 건물용이라든가 수송용이라든가 선박용이라든가 선박되면 또 항공기까지도 다양한 분야로 아마 앞으로 확장되고 발전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런 것을 송전탑이라든가 송전선로라든가 이에 따라서 송전 부수가 우리나라도 1.몇% 되는데요. 그런 것도 없는 열전기의 포텐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의 어떤 분산전은 솔루션이다. 우리나라처럼 인구密도가 높고 국토가 좁고 또 민미 현상 때문에 이런 여건에 가장 잘 만든 거 아니냐. 앞으로 열전기가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물 발전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은 밀려있고 원수하고 냉난방까지도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송전망이라든가 온실가스 문제도 에너지가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발전소라든가 송전망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LA를 보면 노후화돼가지고 정전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도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상당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가서 기상이변이라든가 정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북한하고 대치하는 전쟁 시에 아마 비상 상황에도 에너지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샌디라는 그 태풍이 왔을 때 에너지를 설치한 건물은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이 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그 미래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을 활용해서 저 포스코가 에너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집중하고 열심히 해서 판을 바꿔서 선박용 에너지도 만들고 건물 에너지도 만들고 항공용 에너지도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하여튼 함으로써 오늘 이 토론의 주제인 신성장 동력으로 아마 현대자동차의 에너지 차하고 더불어서 아마 인더스트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적 저희가 남의 기술을 가지고 선진 기술을 이게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기술까지도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